조선 중기 평안도 북촌이라는 마을에 연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의 사나이로 소문난 사내였지요. 연우는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던 사람이었지만 부친이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한 옥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그 길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홀로 된 할머니를 모시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연우의 어머니는 그가 어린 나이에 병에 걸려 돌아가셨죠. 그에게 할머니는 엄마와 다름없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연로하신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가시면서도 손자 걱정만은 놓지 못하셨어요. 하루는 연우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이 할미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겠구나. 너도 이제 나이가 30이 가까우니 혼례를 치르고 후사를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연우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 혼례 생각이 없사옵니다. 할머니 뵙기도 바쁘거늘. 아니다. 얘야, 내가 이미 중매쟁이를 통해 좋은 혼담을 알아보았느니라. 할머니 말씀이 그러셨어요. 중부 지방의 대가문인 송가의 맏딸로 나이는 26이지만 덕이 높고 인물이 고와 고을에서도 소문난 처녀라고 하는구나. 이름은 설이라고 한다. 연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몰락한 집안의 청년이 대가문의 딸과 혼인한다는 것. 그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했죠. 그런 혼례를 올려줄 대가문, 그리고 이런 자신과 혼인할 여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할머니께서 정하신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혼례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연우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를 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떠칠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과 평생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 그게 어떤 운명을 가져올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어느 맑은 날, 드디어 혼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축하하는 가운데 신부 설이가 굳게 단장한 채 가마에서 내렸어요. 연우가 처음 본 그녀의 모습은 과연 소문대로 아름다웠습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에 기품 있는 자태. 그런데 무엇보다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 연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혼례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설이는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만 숙인 채 있었습니다. 또한 신부의 혼례복이 너무 넉넉히 커 보였던 것이지요. 연우는 그녀도 급하게 혼례를 준비하고 오늘의 낯설음과 긴장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예식이 끝나고 신방으로 들어선 후에도 설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오히려 안색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연우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만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견디려는 듯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고 있었거든요. 연우는 그녀가 너무 긴장한 것이라고 여기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설이가 잠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연우는 그녀의 눈에서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는 걸까요? 연우는 궁금했지만 성급하게 묻지 않았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기구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날 밤의 자정이 가까워올 무렵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설이가 갑자기 몸을 웅크리며 신음을 터뜨린 거예요. 연우는 깜짝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어디가 아프십니까? 설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어요. 연우가 자세히 보니 그녀의 치맛자락 아래로 피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순간 연우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깨달았어요. 설이는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운 건 연우의 반응이었어요. 놀라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는 급히 뜨거운 물을 끓이고 깨끗한 천을 준비했습니다. 설이의 고통은 점점 더 심해졌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으려 했어요. 연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답니다. 부인, 괜찮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시간이 흘러 새벽녘이 되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조용한 신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어요. 정말 놀라운 건 연우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달군 칼끝으로 조심스럽게 탯줄을 끊고 아기를 깨끗이 닦아 포대기에 쌓아 안았어요. 그리고 지친 설이에게 뜨끈한 미음을 끓여 입에 떠넣어 주었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이제 괜찮습니다.
서리는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죄를 숨기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연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부인께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저는, 서리는 울먹이며 그제서야 연우의 눈을 쳐다봤어요. 부인, 이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연우는 아기를 품에 안고 바라보았어요.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그리고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말이죠. 이 아이가 어떤 사연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생명이 그의 품 안에 있다는 것만이 중요했거든요. 서리는 연우의 반응을 보며 놀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분노하거나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우는 오히려 자신과 아이를 위해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넓은 포용력 앞에서 서리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서방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부인,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맺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어요. 연우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서리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죠. 다음 날 새벽, 그들은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뒷산의 큰 소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아직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아기를 나무 아래 푸근한 곳에 조심스럽게 뉘어놓고 그 작은 이마에 입을 맞췄답니다. 얘야, 아비가 잠시 너를 여기 두고 간다. 하지만 반드시 데리러 올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연우는 아기의 이름을 지었어요. 현진, 어진 별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아이가 어둠 같은 상황에서 태어났지만 밝은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죠. 현진아, 너는 귀한 별이다. 아비가 너를 자랑스러운 아들로 키우겠다. 연우는 아기가 추워하지 않도록 두툼한 포대기로 꼼꼼히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마을로 돌아가 할머니께 말씀드렸답니다. 할머니, 뒷산에 산책을 나갔다가 이상한 일을 목격했습니다. 함께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호기심과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할머니는 연우와 함께 뒷산으로 향했어요. 마을 사람 몇 명도 소식을 듣고 따라왔죠. 그들이 소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현지는 천사처럼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연우는 마치 자신도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하늘이 내려주신 듯합니다. 어찌 이런 곳에 갓난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정말 신기한 일이로군. 하늘이 보내주신 복동이 분명해. 연우 댁에 복이 들어온 것 같소. 할머니는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이는 틀림없이 하늘이 우리 집안에 내려주신 복동이로구나. 연우야, 이 아이를 우리가 보살펴야겠구나. 예, 할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우는 서리를 조용히 불러 사정을 말했어요. 서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답니다. 연우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부인,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현진이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서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방님,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저 같은 여자가. 부인,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현진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 덕분에 우리가 만났고 이 아이 덕분에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연우는 현진을 안아 올리며 말했답니다. 현진아, 너는 이제 우리 집안의 큰 별이다. 아비와 어미가 너를 사랑으로 키울 것이다. 그날부터 연우의 집에는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얻었다며 기뻐하셨고 서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죠. 마을 사람들도 하늘이 내려준 복동이라며 현진을 귀여워했거든요. 연우는 현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묻게 되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만 알게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연우의 지혜로운 계획이 성공한 셈이었습니다. 서리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매일같이 현진을 품에 안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거든요. 그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 손끝에는 거짓이 없었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할머니의 약을 다리며 아기를 돌보는 일에 전력을 다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근거렸죠. 아무래도 뒷사연이 있는 여자 같은데 나이도 많고 말도 없고
좀 이상해 보이지 않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서리의 정성스러운 모습과 현진을 대하는 자애로운 모습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를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주워온 아이와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니 진짜 어머니 같아 보이는군. 한편 연우는 다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농사일도 해야 했지만 밤이면 등불 아래에서 경전을 읽고 시를 지었어요. 그의 학문적 소양은 결코 녹슬지 않았거든요. 하루는 고을 원님이 연우를 찾아왔어요. 연우, 그대의 글씨와 학문을 들었노라. 관아의 중요한 문서를 필사하는 일을 맡아주겠는가? 연우는 망설였답니다. 집안일과 농사일로도 바쁜데 관아일까지 맡는다면 가족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하십시오. 제가 집안일은 다 맡겠습니다. 서리가 혼인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우는 그녀의 격려에 힘을 얻어 관아 일을 시작했답니다. 연우의 성실함과 정확한 필사 솜씨는 곧 관아에서 소문이 났어요. 그의 글씨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정확했거든요. 원님은 점점 더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겼고 연우의 명성은 고을을 넘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정에서 특별 과거 시험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재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특별 시험이었거든요. 원님이 직접 연우를 찾아와 권했답니다. 연우, 그대의 실력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 연우는 고민에 빠졌어요. 현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물었죠. 과거에 급제한다면 이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부에 전념하려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거든요. 서리는 그런 남편의 고민을 알고 있었어요. 서방님, 가십시오. 하지만 현진이와 할머니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방님께서 성공하시는 것이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현진이도 나중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 일도 아닙니다. 꿈을 향해 더 나아가세요. 연우는 현진을 품에 안고 말했어요. 현진아, 아비가 너를 떳떳한 아들로 만들어 주겠다. 이 아이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리라. 할머니도 손자를 격려하셨죠. 얘야, 가거라. 내 아비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벼슬을 해라. 연우는 가족들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떠나기 전 밤 그는 서리에게 말했답니다. 부인, 제가 돌아올 때까지 수고스럽겠지만 가족을 부탁드립니다. 서방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우는 가족들의 응원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연우가 한양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서리는 혼자서 현진을 키우며 할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연우에게서 가끔 편지가 왔는데 공부가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서리는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그런데 어느 달빛이 유난히 밝은 가을밤, 연우가 갑작스럽게 집에 돌아왔어요. 시험을 앞두고 잠시 가족을 보러 온 거였거든요. 현진은 아버지를 보고 방긋 웃었고 할머니는 손자가 왔다며 기뻐하셨어요. 저녁을 먹고 현진을 재운 후 연우는 마당에서 혼자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진은 벌써 100일이 넘어 점점 더 예쁘게 자라고 있었고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연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궁금함이 남아 있었거든요. 이때 서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곁에 앉았어요. 평소라면 먼저 자리를 떠났을 그녀가 오늘은 달랐답니다. 부인. 예. 이제 그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달빛이 참 곱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달빛 아래서 더욱 창백해 보였어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답니다. 저는 송가의 장녀로 태어나 책과 예법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게 글을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늘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양자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저 또한 오라버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그는 흠모를 빙자하여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저를 집안의 먹칠을 하는 여자라고 하며 쫓아냈습니다. 연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외가만이 저를 숨겨주었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너는 잘못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인연으로 이혼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제가 감히 서방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미 더럽혀진 몸으로 현진이마저 그런 상황에서 그만하십시오. 연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리를 조용히 껴안았어요. 부인께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그자이지 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진이는 제가 함께 품겠습니다. 이미 제 아들입니다. 서리는 처음으로 연우의 품에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아픔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방님 같은 분을 만난 것이 꿈 같습니다. 부인, 이제 과거는 잊으십시오. 우리는 앞으로만 보고 살아갑시다. 그날 밤 이후로 서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했거든요. 연우와의 사이에도 진정한 부부의 정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연우는 서리와의 대화 이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는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 온 정력을 다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현진을 생각하며 서리를 생각하며 이 가족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며 밤낮 없이 글을 읽었답니다.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어요. 연우는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경전에 대한 해석, 시부, 정책론까지 모든 과목에서 그는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거든요. 특히 정책론에서는 백성을 위한 정치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의 철학을 담아 썼어요. 며칠 후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연우의 이름이 장원으로 불렸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연우의 머릿속에는 오직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얼굴만 떠올랐답니다. 현진아, 서리야, 할머니, 이제 우리가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였어요. 뜻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서리의 과거가 조정에 알려진 거예요. 몇몇 신하들이 장원급제자의 부인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자를 관리로 등용할 수 있겠습니까? 가문의 정체성도 모호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우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어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전하, 신의 부인은 죄인이 아니옵니다. 그녀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효성과 정절로 가정을 지켜왔사옵니다. 저 여인은 쫓겨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했기에 버림받았습니다. 하늘이 보내준 인연을 외면할 수는 없사옵니다. 상소문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어떤 신하들은 연우를 지지했고 어떤 신하들은 반대했거든요. 임금은 연우의 상소문을 읽고 잠시 침묵했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하, 연우의 학문과 인품은 뛰어나지만 이런 일로 논란이 일어난다면 아니다. 임금이 말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의 포용력과 의리는 그 어떤 학문보다 깊도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약자를 보호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정신이 아니겠느냐? 임금님께선 단호하게 결정을 알리셨습니다. 연우를 정삼품 참의에 제수하노라. 이런 인재야말로 우리 조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연우는 임금의 결정에 감격했어요. 그는 즉시 고향으로 달려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거든요. 서리는 남편의 성공에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했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혹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부인, 임금께서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현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방긋 웃었어요. 연우는 아들을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현진아, 이제 내가 떳떳한 벼사치의 아들이 되었구나. 임금님의 깊은 뜻이 연우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지요. 연우가 참의에 제수되었다는 소식이 고향에 전해지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특히 서리의 과거가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께서 연우를 더욱 높은 벼슬에 임명했다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정당하다는 것을 공인받은 셈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이제 서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역시 타고난 덕은 숨길 수 없구나. 저런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부덕을 갖춘 사람이지. 연우 영감이 복이 많은 사람이야. 좋은 부인을 만났어. 하루는 연우가 서리에게 말했어요. 그대가 다시 그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오. 종설이, 그 이름은 흙이 아니라 보석이오.
서리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미소가 꽃처럼 피어났어요. 연우는 그런 서리의 꽃 같은 미소의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서방님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이때 현진이 아장아장 걸어와 아버지 하고 연우의 다리를 붙잡았답니다. 연우는 아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어요. 현진아, 아비가 너를 자랑스럽게 키워주마. 그 후 서리는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연우의 아이였거든요. 서리는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연우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했지만 연우는 현진을 낳았을 때와 똑같이 기뻐했어요. 부인, 정말 기쁩니다. 현진이에게 동생이 생기는군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형제는 누구보다 우애가 좋았어요. 현진은 동생을 무척 아꼈고 둘 다 총명하여 마을에서는 신동 형제라고 불렸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서리의 친정인 송가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연우가 고위 관직에 오른 소문을 듣고 서리와 화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서리는 예의를 갖춰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저는 이미 영가의 며느리입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저를 버렸을 때 이미 그 인연은 끝났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연우는 아내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부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저는 부인의 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 가족을 보며 감탄했어요. 어려운 시련을 겪었지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웠거든요. 특히 연우가 현진과 둘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아버지가 무엇인지 깨달았답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선비다. 가문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거야. 몇 년이 지난 후 연우는 가족들과 함께 여느 날처럼 저녁을 먹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진아, 너희 형제가 자랑스럽다. 현진은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현진아. 하지만 무엇보다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거라. 그날 밤, 연우와 서리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어요. 험난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얻었거든요.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 완성되었죠. 세월이 흘러 연우는 승지를 거쳐 육판서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청렴함과 능력은 조정에서 널리 인정받았고 임금의 신임도 두터웠어요. 그는 특히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책을 많이 제안했는데 이건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거든요. 집안은 다시 융성해졌고 서리는 전국의 여인들 사이에서 숨겨진 덕녀라고 불렸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었답니다. 현진은 18세의 문과에 급제하여 가문을 더욱 빛냈습니다. 둘째 아들도 무과에 급제하여 형제가 모두 출세하게 되었어요. 현진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렴한 관리가 되었고 둘째는 용맹한 장수가 되었거든요. 어느 봄날 이미 백발이 된 연우와 서리는 정원에서 손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현진의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시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래? 왜 그런 생각이 드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가 우리 가족을 만들었잖아요. 연우는 손자의 말에 감동했어요. 그는 서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하오.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서방님께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서리가 자신을 받아줘 고맙다는 말에 대한 연우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아니요. 진정으로 고마운 것은 부인께서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신 것이오. 어느새 옆으로 온 현진이 부모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살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과거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연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답했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란다. 현진아,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뒷산의 소나무는 여전히 푸르렀고 그 아래에서 손자들이 뛰어놀고 있었거든요. 훗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덕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답니다. 연우와 서리 묘소는 그 뒷산 소나무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소나무는 지금도 사계절 푸르름을 잃지 않은 채 서 있다고 하더군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이리송이라고 부르며 젊은 부부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나무 아래에서 서로를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전해집니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리와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덕성의 근본이거든요. 설중송백, 눈 속에서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시련 속에서도 품격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